여러분,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주식으로 날리고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하는 소문만 믿고 샀다가 원금 까먹으면 회복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퇴직금 지키면서 수익도 내는 마법의 공식 3고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주식시장에서 상위 10% 안에 듭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내 소중한 퇴직금이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종목,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유혹해도 허허, 나는 내 기준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 루틴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고는 바로 배당 수익률이 고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식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건 매일 차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배당 성장주라고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는데 배당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즉, 배당을 매년 올려준다는 건 그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주주들한테 그 이익을 나눠줄 마음이 넉넉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꼭 받아 적으세요. 배당금은 회사의 성적표이자 양심이다. 차트나 소문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내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 샴푸, 매일 마시는 커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수십 년 동안 망하지 않고 배당을 준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받는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안전판이 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 배당 수익률이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부동산 월세로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당금은 월세, 주가는 집값입니다. 자, 여기 똑같은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매년 500만 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줍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아파트를 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1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5%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는 여전히 5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5천만 원만 투자해도 500만 원을 벌 수 있네요. 그럼 수익률은 몇 %일까요? 무려 10%가 됩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배당금은 월세,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주기로 약속한 돈이고 주가는 집값,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똑같은 월세를 주는 아파트를 훨씬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배당금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10만 원이면 10주를 더 살 수 있지만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져 있다면 2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 돈을 넣지 않아도 시장이 공포에 질려 주가를 낮춰준 덕분에 내 주식 수가 평소보다 2배나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10년 뒤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이 헐값에 모은 주식 수가 엄청난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시장의 다른 큰손인 기관, 외국인들에게는 이 주식 지금 너무 싼데 라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7%, 8%까지 올라가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다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즉, 배당이 없는 주식은 끝없이 추락할 수 있지만
배당을 잘 주는 주식은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에어백을 가진 셈입니다. 내 자산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다고 해서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해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회사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한 번도 깎지 않고 늘려온 회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주주를 배신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을 주려면 일단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고수준인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0원어치 팔아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를 남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옆집 가게는 1,000원 팔아서 재료비 떼고 임대료 떼니 50원 남는데 우리 동네 맛집은 똑같이 팔아도 200원을 남긴다면 어느 집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금방 적자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맷집이 좋아요.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자, 이 문장도 꼭 메모하세요. 매출액이 덩치라면 영업이익률은 체력이다. 덩치만 크고 체력이 약한 회사는 금방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면 좋을까요? 보통 10%가 넘으면 우량하다고 봅니다. 만약 20%가 넘는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은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해자, 즉 깊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바로 이런 튼튼한 성벽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소중하니까 아무 성에나 들어가서 비바람을 맞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큰 회사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과연 그 마지막 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고는 바로 시장 점유율이 정점인 기업입니다. 즉,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인 기업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간장 하나를 사도 라면 하나를 사도 늘 사던 브랜드가 있죠?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의 힘. 사람들이 습관처럼 찾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1등 기업은 가격 결정권이라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삽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서 손해가 생겨도 그걸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2등, 3등 기업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다 경쟁사로 떠나버립니다. 자, 이것도 꼭 받아 적으세요. 내가 매일 쓰고 남들도 매일 쓰는 1등 제품을 찾아라. 이게 바로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옆집 철수 아빠는 이번에 무슨 테마주로 몇 배 벌었다더라. 이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 1등 기업은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려 주진 않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줄 거예요. 은퇴 자금은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불리는 것임을 잊지 마. 자, 이제 낙고가 뭔지 확실히 아셨죠?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당 수익률이 고성장하는가? 둘째, 영업이익률이 고수준인가? 셋째, 시장 점유율이 고정점 1등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을 우리는 황금거위라고 부릅니다.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인데 이걸 왜 팔겠어요? 죽이지 말고 그냥 계속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목을 잘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좋은 종목인 거 알겠어. 그럼 지금 다 사면 되지? 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쏟아붓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50%가 종목 선정이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거북이식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를 띄우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을 10등분, 아니 가능하다면 20등분 하세요. 그리고 매달 날짜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지만 그런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싸게 많이 사는 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1년, 2년 모으다 보면 여러분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아주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금방 수익권으로 들어오고 그동안 쌓인 배당금은 보너스가 이게 바로 시니어가 해야 할 가장 품격 있고 여유로운 투자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공포를 이기는 법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가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망했다, 제2의 IMF가 온다며 겁을 주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팝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른 3고 종목들은 폭풍우가 지나가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자,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꼭 적어주세요. 주가는 흔들려도 1등,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고른 기업이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여전히 배당을 늘리고 있다면 스마트폰 화면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남들이 겁을 낼 때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파는 법을 압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종목이 3고인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물어봐도 좋고 증권사 앱을 열어보세요. 거기서 종목명을 치고 기업 정보 혹은 재무제표 탭을 눌러보세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금이 늘어났는지, 영업이익률 수치가 몇 %인지, 그리고 업종 내 순위가 몇 위인지. 이 3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이미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나 유튜브에서 이 종목 무조건 10배 갑니다 하는 자극적인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전 재산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퇴직금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이걸 도박판에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느려 보이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고 법칙, 사실 알고 나면 참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걸 지키지 못해서 많은 분이 고통받습니다. 투자는 복잡한 공식을 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1등 기업 중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타는 기업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름집이나 철강 회사가 1등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다루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1등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너무 어려운 첨단 기술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기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메신저, 겨일 결제하는 카드사, 매일 마시는 우유. 이런 것들 중에서 1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배당까지 꼬박꼬박 늘려준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효자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실천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수첩을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삼고 종목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공부라고 생각해서 머리 아파하시는데 사실 주식 투자는 관찰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어떤 제품이 마트 진열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경제 공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마트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던 날들은 이제 잊으세요. 원칙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삼고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시장의 소음에는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배당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수첩에 꼭 옮겨 적어보세요. 1. 내가 사려는 기업은 최근 3에서 5년간 배당금을 한 번이라도 줄인 적이 없는가? 2. 이 회사는 물건을 팔아 일이 10% 이상의 알짜 수익을 남기는가? 3.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가? 4. 나는 이 주식을 오늘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나누어 살 준비가 되었는가? 5. 주가가 30% 떨어져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가? 이 5가지만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다. 주식은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대로만 하시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주가 창을 확인하는 게 즐거운 일상이 될 겁니다. 허허, 오늘 내 주식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주는구나 하고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 공부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나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가장 쉽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 루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절매 원칙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퇴직금 절대 안 깨지는 399 체크리스트과 배당 고성장. 최근 5년간 배당금이 단 한 번도 삭감되지 않고 늘었는가? 마이너스 이익 고수준.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보다 높고 최소 10% 이상인가? 마이너스 점유율 고정점. 해당 산업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기업인가? 마이너스 분산 매수. 전체 자산을 최소 10회 이상으로 나누어 매수하고 있는가? 마이너스 일상 관찰.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제품을 만드는가? 이 리스트를 책상 앞이나 지갑 속에 넣어두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소중하니까요.